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4일 오전 9시 36분입니다. 오늘 정우상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제비 뽑기 청와대 기자회견이라는 글을 조선일보에 실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난 10일에 있었던 취임 4주년 기념 연설 및 기자회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신문사에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도 없는 맥 빠진 기자회견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통령이 수시로 브리핑룸에 들러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는 외국과 비교하는 비판도 있었다. 당초 청와대는 기자회견 대신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추진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이 아닌 특별연설은 문 대통령의 언론 기피 정세가 영향을 줬을 것이다. 특별연설이 되면 좌석에 앉은 기자들은 덜러리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1시간 중 절반은 연설, 절반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정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회견이지만 준비 과정도 궤도를 크게 벗어났다. 코로나를 이유로 기자 100여 명 중 20명을 제비 뽑기로 골랐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 KBS 등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과 방송 기자는 회견장에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 기자회견 참석 기자를 뽑기로 고르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각본 없는 회견이란 말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20명만 대표로 회견장에 들어가다 보니 출입 기자들은 사전에 질문 주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으로 치면은 족보를 만든 것인데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은 유출될 수 있다. 게다가 기자회견의 기본인 추가 질문도 허용하지 않는다. 여당조차 납득 못한 장관 후보자 문제를 묻자 대통령은 검증 실패가 아니다라며 청문회 제도를 탓했다. 정상적인 회견이었다면 이 문제를 질문했던 기자가 대통령이 야당 때는 도덕성에 문제 있는 후보자 낭만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고 대통령이 다시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추가 질문을 할 수 없으니 바로 남북관계, 검찰 문제 등 다른 화제로 계속 넘어가며 수박 겉핥기 같은 질문만 오고 갔다. 기자도 답답한데 이를 지켜본 국민은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나. 자, 그러면은 그날 있었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준을 비판하는데 기자들의 질문 수준도 드러났습니다. 그날 많은 기자들이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질문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정을 합니다. 첫 질문자는 기자단에서 대강 의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신문의 임일영 기자님, 아마 처음부터 가장 오래되신 것 같은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의 임일영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지난 4년 특히 최근 1년 동안 코로나 극복의 최전선에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돌이켜보셨을 때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반대로 고심이 컸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정책적 국정 운영상의 판단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님의 판단은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깁니다.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지난 4년 코로나 극복의 최전선에서 정말 애쓰셨다, 이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칭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질문은 구체적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하는 게 예의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평가해달라.
아쉬움이 남는 정책적 국정 운영상의 판단의 지점은 이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으면 또 이분은 마지막으로 하면서 또 인사청문회 질문을 2개를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질문이 한 3개쯤 되겠는데 이 질문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장관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을 2개나 했어요. 그 다음 질문자는 또 어떻게 질문했느냐. 감사합니다. 취임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 축하했다고 하면은 그걸로 넘어가야지. 이 인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자가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시간 보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파이낸셜의 김호영 기자입니다. 남북관계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 미국에서 검토를 마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반대 입장을 반발하고 있는데요. 10일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재 카드를 제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가치가 있는 거는 마지막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재 카드를 내시겠습니까? 요거 한 문장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연합뉴스의 조민정 기자입니다. 임기 후반기가 되어서인지 최근 들어서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는 사실을 언급하고 또 묻고 할 시간이 없다 이거죠.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앞서서 사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국민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질문 가치는 마지막 이 문장입니다. 아직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 시간을 한 5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대통령에게 부연 설명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 다음 부산일보 박스코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4년 동안 검찰 제도 개혁에 많은 영향을 쏟아오셨는데요. 검찰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모호합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 개혁 문제와는 또 질문 또 2개입니다. 하나 또 더 들어갑니다. 별개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현 정권에 관련된 수사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월성 원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성역 없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봐주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김호수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마지막 질문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에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하실 경우에 이런 당부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버리면 얼마나 더 임팩이 강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유청재입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이들 중 강성 지지자분들이 최근 문자폭탄 활동이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활동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른바 문파로 대표되는 이들의 주장은 대통령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인지 아니라면 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지지자분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근 문자 폭탄 활동으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말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버려야죠. 그 다음 MBC의 엄지인 기자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까지 이거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나 대선 후보들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이건 대통령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죠. 저 어디 교수들한테나 할 이야기지.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뭐냐고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야권 대선 후보 1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만 딱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 시간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박효목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아까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셔서 마지막 부동산 정책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값이나 전세값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여당에서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이 두 개입니다. 두 개고 너무나 모호합니다. 여기서도 질문은 이것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 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 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버리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유도 신문입니다. 유도 질문입니다. 유도성 질문. 기자의 생각을 거기에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듣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겁니다. 마키노 요시하루 일본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에 있은 르포 절망의 한국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키노 일본 기자의 기자회견 관찰기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부나 외교부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면 느끼는 게 있다. 한국 기자단의 질문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질문이 긴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먼저 장황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묻는다. 그리하여 기자회견의 기록을 보면 압도적으로 질문이 길 때가 있다. 대통령 부나 외교부를 출입하는 기자들 중 다수는 정치부로서 많은 이들이 정치가를 지망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진실을 추궁하는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생각이 작동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질문의 수준만큼 기자들의 대통령의 발언, 대통령 발언 수준만큼 대통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수준도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